안녕하세요. 부자독학의 조몽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돈을 모으기 위해 죽어라 저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부제로는 20대가 꼭 지켰으면 하는 돈 모으기 저축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목돈을 모으기 위해 죽어라 저축을 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돈을 모으는 기본적인 습관을 키울 수 있다입니다. 자, 돈을 모으는 습관이 없는 분들은 이런저런 투자처를 먼저 알아보는 것보다 먼저 나의 현재 수익에서 아낄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서 저축을 꾸준히 하는 것이 첫 시작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이게. 처음 몇 달은 큰 돈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사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모으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6개월 이상 참고 모으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큰 목돈이 모이게 되고요. 이 목돈이 생겼다 해서 큰 지출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 부분은 조심하고 잘 참아가지고 더 큰 목돈을 모으셔야 합니다. 대략 1년 정도 꾸준하게 내 수익에서 아끼면서 목돈을 모아보면은 돈을 모으는 재미가 생기게 되고요. 습관이 저절로 길러지게 됩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저축이고 저축을 통해서 돈을 모으는 습관이 기본적으로 잡혀 있어야 투자를 하기 위한 자금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고요. 투자를 통해서 손실을 보더라도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간략하게 이제 표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 표가 뭐냐면 우리가 한 달에 월 50만원 또는 100만원, 200만원을 모았을 때 이 차이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더 많은 수익을 만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돈을 모으는 습관이 없는 분들은 현재 내 수익에서 최대한 아껴가지고 돈을 모으시는 게 일단 제일 첫 번째고요. 이거를 제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아껴가지고 이제 월 50만 원씩 이제 저축을 1년 동안 했다라고 보시면은 뭐 12개월이니까 한 600만 원 정도, 이 파란색 선 라인 정도까지만 모이게 되겠죠. 자, 그리고 정말 많이 아껴가지고 이제 100만 원을 우리가 저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1년 동안 하게 되면은 이제 1200만 원 정도, 대략 1년 동안인데도 이제 2배가 차이가 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좀 수익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진짜 좀 더 아낀다라고 생각하고 돈을 월 200씩 모았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허리띠를 쫄라매가지고 뭐 월 200도 될 수도 있겠죠. 뭐 수익이 좀 적다 하더라도 뭐 독신이거나 뭐 이제 그러신 분들은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월 200을 모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뭐 1년 동안 모으게 되면은 2,400만 원이 무려 모이게 됩니다. 1년 동안 200만 원씩만 넣어도 이게 진짜 한 달 한 달 뭐 하루하루 모았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갭 차이가 점점점 더 많이 나게 됩니다. 해서 우리가 진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현재 내 수익에서 아껴가지고 이 저축을 하는 습관을 먼저 들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초기 자본 시드머니가 클수록 투자처의 선택폭이 넓어진다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진짜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거를 이제 가상으로 이제 만든 시나리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목돈을 모았을 때 투자하는 분야를 나누어 보게 되면은 뭐 크게 뭐 주식과 부동산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 같아요. 먼저 주식의 경우에는 건실하고 미래 가치가 있는 주식일수록 가격이 높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고 싶은 기업의 주가가 높은 경우에는 현재 내가 모아놓은 시드머니가 작다면 그만큼 주식 매수 수량이 작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주가의 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평균 수익률도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만약 A라는 사람이 초기 자본이 3천만 원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이 1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A라는 사람이 구매할 수 있는 이제 투자처는 뭐 오피스텔 또는 소형 아파트 분양권, 그다음 경매를 한다 하더라도 오피스텔 또는 뭐 소형 아파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좀 상승 가치가 좀 떨어지는 매물을 A는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자본 1억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치면은 B라는 사람을 이제 투자처를 보게 된다면 1군 대단지 분양권 또는 뭐 빌라, 2군, 3군 준브랜드 아파트를 뭐 분양권을 사거나 뭐 매매를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실상 이 부동산은 시간이 지났을 때 가치 상승이 정말 중요한데요. 일단은 이제 몇 년이 지났을 때
이제 모든 매물이 다 가격 상승이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A의 매물은 뭐 매수가와 비슷하거나 뭐 1,000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의 이제 시대 차익을 따라고 보면은 같은 시간이 지났다라고 가정했을 때 B의 매물 같은 경우는 대중이 선호하고 구매하고 싶은 매물일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그만치 우리가 초기 자본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매물을 우리는 구매를 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1억에서 한 2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충분히 이제 나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같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이 시드머니의 규모에 따라서 투자하는 물건의 선택폭이 차이가 나게 되고요. 이어서 규모와 질의 차이도 나기 때문에 같은 시간이 지났을 때 A와 B의 이 자산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같은 시간을 투자했지만은 이 시드머니의 규모에 따라 투자하는 물건의 선택폭이 차이가 나고요. 이어서 뭐 규모와 질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시간이 지나도 A와 B의 자산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뭐 단순하게 보더라도 이렇게 보면은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현실에서는 차이가 더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하루라도 빨리 고생해야 더 큰 돈을 굴리고 수익화를 시킬 수가 있다. 자,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돈을 모아서 목돈을 만들어 놓는다면 안목이 생겼을 때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나의 순수익이 작아서 모을 수 있는 금액이 작을 수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미리 조금씩이라도 모아간다면은 이 작은 돈이 내가 투자하고 싶을 때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시드머니가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하루라도 더 어릴 때 조금씩 모으세요. 자, 지금 화면을 보게 되면은 제가 또 간략하게 표를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 이 파란색 선 같은 경우는 이제 20살 때부터 저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 이 연두색 같은 경우는 이제 30세부터 저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 놓은 거예요. 모으는 돈은 이제 뭐 물가 상승이나 급여 상승이 있겠지만은 똑같다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20세부터 이제 월 100만 원씩 저축을 하고 뭐 1년에 1,200만 원을 저축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이 20세부터 저축을 한 사람은 30세 때 이제 1억 2천만 원을 이제 무려 모으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30세 때부터 저축했던 사람은 뭐 20세 때 뭐 그냥 돈 버는 대로 쓰거나 아니면 알바를 해서 모은 돈으로 생활비를 쓰거나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또는 수익이 없었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30대 때 조금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100만 원씩 모을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0세부터 100만 원씩 모으는 사람은 이제 40세가 되어야 이제 1억 2천만 원이 이제 모이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같은 40세 때 보게 되면 이 20세 때부터 모았던 사람은 2억 4천만 원 이제 모이게 되는 겁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솔직히 뭐 현실에서는 지금 30대 뭐 초반이나 뭐 30대 중반 때부터는 뭐 주식이든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같은 이제 30세의 뭐 초반 또는 뭐 중반의 나이인데 이미 이제 시드머니 자체에서 1억 2천만 원이라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빨리 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좀 더 좋은 물건을 사거나 내가 사고 싶은 우량주, 뭐 주식이나 또는 이제 배당주를 사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제 돈을 버는 이제 환경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갈 수 있는 이 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저축을 좀 늦게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때부터 또 저축을 최대한 해서 목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되고 더 늦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축을 빨리 할수록 우리는 빨리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저축이 느리면 느릴수록 우리는 더 아직 기어다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축을 하루든 뭐 1년이든 빨리 시작하는 게 이제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갑작스럽게 들어가는 큰 지출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진짜 좋은데 사람 사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경기 변화 또는 뭐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가족 행사 등의 뭐 여러 가지 큰 돈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정말 많이 생겨요. 저도 이제 결혼을 했지만은 진짜 뭐 가족 행사나 뭐 이런 거 하면은 생각보다 저 혼자 있을 때보다 모을 수 있는 돈이 더 줄어듭니다.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 보시면 되고, 우리가 목돈을 모을 때 투자를 위한 이 목돈과
큰 지출을 대비한 목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준비를 한다면은 큰 지출이 발생하더라도 투자한 원금 또는 이제 투자를 위해 모으고 있는 목돈을 깰 필요가 없게 되고 안정적으로 좀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꾸준하게 모아가다가 큰 지출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지출된 목돈의 일부를 또 투자 원금으로 돌리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투자 원금을 더 늘릴 수도 있고 유도리 있게 또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큰 지출을 대비한 저축을 좀 따로 해주시면 우리가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내용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목돈을 모아보면서 느꼈던 목돈을 죽어라 저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진짜 저축이 물론 쉽지 않고 정말 주변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살 때 우리는 참고 또 참으면서 인내를 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외로워요. 솔직히. 그리고 남들과 비교될 수도 있고 눈물도 날 수도 있어요. 저도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뭐 지금도 흘리고 있고. 자, 하지만 이런 인내로 인해서 남들보다 더 빠르게 경제적 독립이라는 정상을 클리어한다면 나뿐만 아니라 솔직히 뭐 나도 행복한 게 있지만은 내 가족의 행복이라는 이런 메아리가 여러분들께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들어도 같이 이겨내길 바라고 같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이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